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겨울 철새들도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에 겨울 진객 흑두루미와 가창오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정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새가 떼지어 나는 순천만. 논 한가운데에 검은 무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멸종 위기종 흑두루미입니다. 흑두루미 무리가 벽실을 먹는 모습을 지켜본 학생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책이나 그런 데에서 볼 때는 안 움직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움직이고 나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먹이 활동을 하는 흑두루미는 모두 2,200여 마리. 그제까지 수백 마리에 불과하다 하루 만에 대규모로 늘었습니다. 철새 전문가들은 중국 선양에 머물던 흑두루미 떼가 최근 이어진 한파에 남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월동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인식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무리가 이동하게 된 것은 그쪽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올해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처음 날아든 것은 지난달 28일. 지난해보다는 아흘에 늦었지만 개체수가 늘어나는 속도는 빠릅니다. 순천만에서는 흑두루미 외에도 가창오리 4천여 마리와 노랑부리 저어새 90여 마리도 관찰됐습니다. 초겨울 날씨에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인 순천만에서 다양한 겨울 철새들의 화려한 군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던 포스코의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어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가 투표율 96.5%에 찬성률 50.9%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과 기본 임금 10만 원 인상, 주식 400만 원 지급 등입니다. 포스코 노사는 오는 13일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르겐 힌츠페터,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입니다. 그 뜻을 기린 국제보도상이 만들어진 지 3년째인데 상을 받은 여러 나라 기자들이 광주를 찾아서 힌츠페터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웅에 대하여 경례. 5.18 민주묘지를 찾아온 특별한 외국 손님 6명,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입니다. 올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수상작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내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후퇴를 들여다보고 전쟁의 최전선인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의 상황을 전한 기자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For me, as for Ukrainian, which country now going through the most terrible war started by Russia, it's also the part of how we could commemorate those who were killed. 수상자들은 5.18 희생자들과 힌츠페터 유해가 묻힌 묘역을 둘러보고 5.18 당시 광주 기자들이 쓴 글을 보며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history with us, and I think we learn a lot about how sacrifices of people can be appreciated years later.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만들어진 건 지난 2021년. 서울과 광주를 하늘씩 오가며 시상식을 열고 5.18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Yeah, most of all, as Clement said, being here and feel the spirit of the city, its inhabitants, and its history also. 수상자들은 하루 더 광주에 머물며 전일 빌딩과 양림동 헌트리 목사 사택 등 5.18 관련 사적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가 손해배상 소송을 마치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공판에서 정신영 할머니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이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93살인 정신영 할머니는 지난 1944년 만 14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강제징용당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성폭력 의혹과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이러한 정신요양시설의 관리 감독에 관한 문제를 살펴봅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는 광주 전남 8개 시설에 1,400여 명. 최근 이들의 자립을 유도하는 탈시설화 움직임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시설에 입소해 지내고 있습니다.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안에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밥을 제가 하지 않고 청소도 이제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좋기는 하지만은 제 스스로 이제 움직여서 뭘 하지를 않다 보니까 좀 많이 도태된다라고 해야 되나? 좀 문제는 폐쇄적 환경과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인권 침해 자체를 인지 못하는 장애 특성상 시설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하는 시설 평가도 주로 재정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배점이 집중돼 있습니다. 인권 부분 점검은 인권 보호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지, 직원들과 거주인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전부입니다. 다만 인권 침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있을 때 감점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KBS가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이 있는 광주 전남 지자체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인권 문제로 적발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내부 고발이 아니면 인권 침해 실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내부 고발은 자신의 일자리와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외부에서 지원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생활인들과 만날 수 있게 하는 접촉면을 늘리는 겁니다. 정신요양시설이 입소자 보호와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무안군 삼양읍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 옆으로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으로 출발하는 전기 항공편이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무안 나트랑 전기 노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기만 취항했던 무안국제공항의 첫 국제선 전기 노선으로 지난달 31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항 중이고 다음 달에는 수요일과 토요일 운항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나트랑 이외에도 베트남 전역으로 전기 노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시금고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최은지 의원은 어제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 120억 원이던 광주시 금고협력사업비가 2021년 계약 시에는 60억 원까지 줄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예산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시금고협력사업비는 148억 원이라며 지역은행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시가 금고 선정 절차 등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광주를 찾아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의 국어, 수학 등의 영역은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본다며 과목 간 벽을 허물 수 있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해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 40여 개 단체는 설명회가 열리는 광주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와 수능 상대평가를 골자로 한 이번 시안이 2025년 시행될 고교 학점제를 무력화하고 등급이 잘 나올 과목만 선택하게 돼 내신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비수도권의 초강력 경제공동체 연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서울 중심의 일극체제 회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어렵다며 인접시도의 광역교통망 등을 통해서 공동의 경제생활권을 가진 초광역 경제공동체 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정부가 광역시도 단위 공동연합체에
연방제 수준으로 행정 재정적 권한을 대폭 위임해 효율적 지역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이제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만 아침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조금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부터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9.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데요. 점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낮 기온이 11도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1도에서 2도 사이, 내륙은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오늘보다도 더 춥겠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경보가, 그 밖에 전남의 6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장성과 나주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5도, 보성 11도로 낮에도 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0도, 강진과 해남 11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1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0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밤에 서해안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